잠깐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1.58% 상승, 나스닥과 S&P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 급락세에 비해서는 이 정도 상승으로 간의 기별도 차지 않지만 어쨌든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 쏙3 포함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3%로 급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온세미컨덕터가 엑스맨의 역할을 했죠. 우리 쏙스레는 여러 가지 계잡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온세미컨덕터를 포함한 듣도 보도 못한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하나 박살나면은 반도체 전체 시장의 투심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쏙스를 투자할 때는 항상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고 감당할 수 있을 시에 투자해야 됩니다. 현재 저는 쏙스를 더 이상 추매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투심이 제일 약한 게 바로 쏙스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반등의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쏙스를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내린다고 저점 매수라고 좋아하면서 투자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쏙스이 뭔가 반등의 신호를 보였을 때 지금보다 더 오른 주가라고 하더라도 그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7시 42분, 약 8시 정도 되는 시간에 나스닥 선물은 0.05%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이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바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는 안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풀이장과 본장이 약간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현재 풀이장이 상황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뭐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풀이장에서 급락할 때 차라리 그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30일 다시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 공포의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피어행 그리드를 타임라인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그리고 3월 부근에는 공포지수를 빠르게 보여주고 공포의 구간을 빠르게 보여주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포의 구간을 빠르게 보여줬긴 했는데 다시 공포의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횡보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탐욕의 구간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횡보의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럼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96으로 다행히 약세장의 신호인 1은 넘지 않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푸드앤콜 옵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역시 푸드앤콜 옵션조차도 횡보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푸드앤콜 옵션이 최근 고점을 넘길 때 저는 미친놈처럼 한번 추매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빨간 선이죠. 우리나라 주식 유튜버 중에서 유일하게 환율 차트에 선을 그어놓은 더 시저입니다. 이 빨간 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빨간 선을 빨리 하방으로 이탈해야 되는데 또 지지하고 오르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환율도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주가가 급등을 하려면은 환율이 무조건 이 빨간색 지지선 아래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계속 지지하면은 주가는 계속 저점 횡보합니다.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럼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주황세선이죠. 중앙 이평선. 이평선을 터치하고 내리고 터치하고 내리고 터치하고 내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WTI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증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현재로서 WTI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전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국제유가가 내린다는 건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QQQ 차트 일봉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려드린 하방 지지선, 이제는 하방 저항선이 됐죠. 어제 TQQQ가 일시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하방 지지선을 터치하고 살짝 내렸습니다. 완전 제 말이 맞죠? 이제 저항선으로 변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또 내린다고 하면은 저항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밤 어떻게든 나스닥이 반등 성공하여 이 하방 지지선 위로 올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위로 오른다고 할 시 다음 저항선은 꽤 높이 있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만약에 또 나스닥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러 쭉 내릴 것이고 그 다음 며칠 뒤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가격보다 낮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는 차트의 선긋기 놀이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런 명확하게 일방적으로 원웨이 방향으로 흐르는 장에서는 선을 한번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를 예상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TQQQ의 일봉 보조지표 한번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죠? 스토캐스틱 K값 주황색이 스토캐스틱 D값 보라색을 일단 터치를 하고 상방 돌파해야 주가 반등이 나온다. 현재 어떻죠? 스토캐스틱 K값과 D값의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라도 무조건 K값이 D값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단타나 스캘핑을 잘하시는 분은 단타로도 대응해도 됩니다.
물론 추천드리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무조건 나스닥이 상승해서 K값이 D값을 터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내리면은 K값과 D값의 간격이 더 넓어지고 나스닥은 다시 내릴 수가 있다고 예상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속슬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속슬은 완전 개쓰레기가 됐네요. 제가 그려드린 하방 지지선을 뭐 터치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내립니다. 언제까지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나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속슬의 저항 자리는 이 빨간색 지지선 라인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항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슬을 추매를 권장드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이 바닥이라면 지금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차트상으로 명확하게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상한 논리지만 속슬이 반등하고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차라리 그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일 수도 있고요. 이때일 수도 있고요. 현재 속슬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럼 속슬 일봉 보조지표 보겠습니다. 속슬 일봉 보조지표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뭐 터치를 해야 반등을 하든 말든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슬의 반대, 속스 S, 반도체 3배 숏이죠. 제가 그어드린 상방 저항 라인, 검정색 윗선이죠. 상방 저항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지지 자리로 한번 쓰고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돌파 매매의 급등주 패턴입니다. 급등주는 저항 라인을 깨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깨면은 매물대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더 오르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쉽게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RSI는 현재 67 부근, 지수 RSI를 보는 법은 물론 개별주는 RSI 80, 90도 갑니다.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합쳐놓은 ETF이기 때문에 지수 RSI를 보는 방법은 보통 70이 넘어가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단기 고점이 형성되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죠. 만약에 속스 S가 RSI 70을 넘고 더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의 지지자리는 이 검정색 선이죠. 가격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조정이 오고 내릴 때 이 검정색 라인과 만나는 지점이 지지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줄을 긋고 매매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찾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급등을 하다가 기관 행보를 보이고 있죠. 기관 행보라는 것은 주가는 비슷한 가격으로 계속 형성되는데 시간만 흐르는 거죠. 시간을 흐르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중앙이평선, 주황색 선이죠. 주황색 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는 주황색 선과 캔들이 만나는 지점이 지지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급등을 한 겁니다. 한 번 급등을 하고 다시 좀 더 조정을 보였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급등을 하고 피날레를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롭게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도 급등을 하다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상승분이 비트코인보다는 상당히 약했어요.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또는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잡주 코인을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 비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넣어야 되고요. 계잡 코인은 소액 단타로만 돌아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을 샀다가 급등하면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 다른 종목을 찾아서 또 매수해서 급등하면 던져버리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노세요. 계좌주 코인이 하루에 20% 30% 오른다고 해서 큰 비중을 실었다가는 바로 그때가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큰 비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그럼 코인, 크립토 피어인 그리드, 코인의 공포지수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공포지수는 70 이상이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코인 공포지수는 66으로 거의 매도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탐욕이고요. 하지만 아직 7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홀딩하겠습니다. 70에서 75 부근이 된다고 하면은 슬슬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기고 만약에 좀 더 급등을 해서 80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해야겠죠.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피터 린치.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나스닥 상승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당연하게 여겼었죠. 하지만 현재 약 3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하락 행보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확실하게 치유되고 있죠. 주식은 파도입니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야 됩니다. 현재가 바닥인지 완전 대바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일단은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언제까지 하락장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만약에 잘 분할 매수를 하여 잘 줍줍했다고 하면은 다시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는 매도를 고려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시기가 온다고 할 때 매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큰 폭의 하락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치유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오늘 밤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등을 하지 못해도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